예, 오늘은 동학문화해설사 과정의 강의, 제 강의는 세 번째인데요. 예. 오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듯이 의암 손병희 선생의 독립운동 사적 콘텐츠 개발과 활용, 전자문화지도 구축과 활용을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 이제 제가 잠깐 소개를 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 PPT 자료를 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PPT 자료와 더불어서 함께 제공되는 한글 이 논문 자료를 같이 좀 보셔야 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이 내용은 지난 9월 달에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할 내용은 손병희 선생의 독립운동 사적의 이 현황들을 좀 살펴보고요. 영상 아카이브형 전자문화지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전자문화지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 전자문화지도를 활용하는 그런 사례로서 저는 의암 손병희 선생 독립운동 사적 전자문화지도라고 하는 이름, 물론 가칭입니다. 이름으로 전자문화지도를 구축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사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동학문화유산 해설하시는데 나름대로 좀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손병희 선생 순국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예, 순국 10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암 손병희 선생은 동학 그리고 천도교를 새롭게 동학을 천도교로 새롭게 이제 시작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손병희 선생을 인식하는 그 중요한 지점은 또 독립운동가로서의 3.1운동 민족대표의 그 첫 번째 인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손병희 선생 순국 100주년을 맞이해서 서울 지역에 산지한 동학 천도교 중심의 독립운동 사적들을 좀 정리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특히 손병희 선생의 행적을 중심으로 서울 지역의 독립운동 사적을 정리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이제 이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해왔던 거고요. 우리가 그러는 과정에서 특히 사실은 손병희 선생님께서 활동했던, 그리고 이 천도교가 독립운동 과정에 참여했던 이 모든 행적들이나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런 행적이 남아있는 곳들은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실이나 이런 역사 공간들을 기억하고 선양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이 선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역사 공간을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러한 정보들을, 관련 정보들을 망라해서 정리하는 아카이브 구축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자료라고 하는 것들이 특정한 기관에 이제 좀 산재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전자문화지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카이브의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전자문화지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물, 사건, 시간, 배경, 공간이죠.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한 그런 이 내용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런 그 정보, 관련 정보들이 다 포함되는 전자문화지도는
아카이브로서의 의미가 있다. 특히 이 전자문화지도의 주요 자료들은 대부분 영상 자료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상 아카이브로서의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자문화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3.1운동을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손병희 선생의 독립운동 내용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전자문화지도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이 전자문화지도의 사례가 잘 구축되어 있는 곳, 특히 이제 3.1운동 관련해서 전자문화지도 구축이 잘 되어 있는 곳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서울맵이라고 하는 곳에 잘 구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스마트 서울맵의 사례들도 일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특히 이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손병희 선생의 독립운동 사적을 전자문화지도로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제안을 함과 동시에 제가 개인의 영향에서 개인의 입장에서 이런 전자문화지도 구축한 사례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전자문화지도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매우 꼼꼼한 자료의 취합이 중요합니다. 아카이브 구축의 수준까지 자료 정보들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으로서는 사실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기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근래 이제 SNS를 통해서 개인이 이러한 그 전자문화지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미흡하나마 개인의 역량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시범적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으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독립운동 사적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동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3.1운동의 과정에서 특히 3.1운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우리 민족의 그런 이 운동을 거국적인 운동이죠. 우리 민족적인 이 거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 민족적인 거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그 핵심에 바로 천도교 그리고 손병희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뭐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손병희 선생의 이 독립운동 관련한 사적들이 서울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미처 이제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제가 여기서는 지금 간략하게만 몇 가지만 소개를 했습니다. 광화문 복합상소부터 시작을 해서 천도교 중앙대교당 그리고 뭐 그 천도교 중앙총부터 봉안각 뭐 의암 손병희 선생 묘소 보성사 태화관 이런 이제 주요 장소들을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자세한 내용들이 별도로 제가 제공했던 논문의 4페이지에서 10페이지 자료를 보면은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서울 시내에 있는 의암 손병희 선생 그리고 천도교의 독립운동 사적 유적지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서울 지역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동학기행이나 이 역사기행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역사기행 서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이 역사기행도 이 공간적으로 보면 약 한 뭐 5군데 정도의 그 공간을 구분을 해서 사용할 수 우리가 좀 그 답사의 그 공간 범위를 좀 좁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종로 중구 지역에 산지한 건데 여기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수훈회관 천도교 중앙총부를 비롯해서 창덕궁 일대 그리고 해월 최시영 선생님께서 순도하셨던 종로 3가 단성사 근처에 순도터까지
일정을 돌아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서울 1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종로 중구 지역이라고 제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 지역은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독립운동 사적과 그리고 관련된 함께 살펴봐야 되는 그런 그 사적들이 망라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이 지역은 이제 우이 수유 지역에 있는 유적지 답사 코스입니다. 근현대사 박물관에 있는 내용들과, 그리고 근현대사 박물관 앞에 조성되어 있는 의암 손병희 선생과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그 흉상들, 그리고 애국지사 묘역, 그리고 그 애국지사 묘역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의암 손병희 선생의 묘역이나 봉황각,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수유 지역의 답사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이전에 남산 조선총독부 일대의 그런 이 공간들도 3.1운동 독립사적을 우리가 파악을 할 때 매우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이 잠들어 계시는 망우리 묘역 일대의 공간들도 우리가 매우 중요한 답사 공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을 비롯해서 독립운동가들이 안장되어 있는 묘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로 3가에서 광희문 일대는 해월 선생의 순도지로서 가매장되었던 이 광희문까지의 여정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옆에 비고란에 보면은 제가 이제 이 공간을 답사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일정이 대략 뭐 하루라든가 아니면 반나절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그 대략적인 시간 개념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역사 기행을 기획하고 여러분들께서 실제 동학 문화 해설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들은 그 논문 자료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에 보여지는 내용인데, 서울 지역에 남아있는 주요한 이 천도교 그리고 동학 3.1운동 관련한 사적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 현재 유적들이 남아있는 곳도 있고 표성만 남아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을 이동을 하면서 그 주변 경관과 더불어서 같이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역사 유적이 발생되게 된 그런 그 당대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역사,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까지 역사적인 층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수백 년에서 수십 년에 이르는 그런 역사적인 층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한 공간에서 가면 이러한 그 독립운동 유적을 찾아보더라도 이 일대에 있었던 과거의 그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대로 소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답사 코스에서 말씀드렸던 남산 일대의 이 3.1운동 이전의 역사들을 독립운동 관련한 아니면 일제의 침탈 관련한 장소들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이런 지금 현재 현재 정부종합청사라든가 이런 곳들은 3.1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곳, 그리고 서울시청 소송별관 같은 경우는 과거의 독립운동가들을 판결하고 했던 그런 공간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해월 선생, 그다음에 그리고 해월 선생, 그리고 의암 선생과 같은 분들이 실제 형을 언도받았던 그런 공간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공간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서울 지역에 남아있는 독립운동 사적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자문화지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자문화지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도에다가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 지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문화 지도라고 하는 것은 전자지도에다가 전자적으로 디지털화된 자료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문화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 발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광범위하게 그렇죠. 정보통신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런 매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런 매체 기반, 인터넷 기반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도 정보는 바로 이런 전자지도인데, 이 전자지도에다가 우리가 특정한 주제, 사건, 인물, 배경, 공간 이런 내용들을 정보들을 입력을 해서 문화지도로 만드는 것, 바로 이게 전자문화지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지도에 의암 손병희 선생의 3.1운동 관련한 행적들을 입력해서 우리가 지도로 활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전자문화, 의암 손병희 선생 독립운동 전자문화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또는 의미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문화지도 구축은 크게 3개 정도 단계를 거칩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문화자원을 수집하고 확보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3.1운동의 그런 이 역사적인 사건이나 관련된 인물에 대한 정보, 의암 손병희 선생의 3.1운동 기획 과정에서의 그 정보, 천도교가 참여했던 그 과정에서의 정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도에다가 이런 이 연구된 수집된 정보들을 지도에다가 표현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이런 문화적인 내용들을 지도 요소에 추출될 수 있는 많은 그런 이 디지털 자료들을 지도에다가 입력시키는 것, 베이스 맵이 만들어지면 그 베이스 맵에다가 자원을 매핑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런 그 매핑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지도가 탄생이 되는데, 바로 그게 전자문화 지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자문화 지도를 구축하는 그런 그 요소들은 페이지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옆에 있는 그 내용은 문화지도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구축하는 단계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문헌을 통해서 관련된 정보들을 조사 연구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조사된 연구를 통해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현장에서 체록하는 그런 다양한 영상 기록들이나 GPS 좌표 기록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GPS 좌표 기록이 있어야 이런 지도에 구체적으로 그 지도 그 위치가 명확하게 맞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화 지도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이러한 베이스맵에 지도를 매핑하는 것, 그래서 뭐 KML이라든가 KMZ라든가 이런 그 파일명으로 추출해내는 것. 그런 다음에 이런 추출된 정보들을 파일을 통해서 대중에게 소개하거나 어떤 그 특정한 사이트를 통해서 소개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이 파일들은 스마트폰을 향해서,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 앱으로 구축이 되어서 일반인들이 현지에서 역사공간 현지에서 직접 찾아보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런 전자문화 지도의 기본적인 그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3.1운동 전자문화지도 구축 사례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자문화지도의 형태를 띄어서 구축된 사례들이 있기는 있지만 매우 이제 미흡한 그런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곳은 독립기념관의 국내 사적지 부분입니다. 물론 국외 사적지도 독립운동 현장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 서울 지역에 있는 3.1운동 독립운동 유적 관련한, 그리고 의암 손병희 선생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의 국내 사적지를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사이트 구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키워드를 가지고 천도교, 그리고 3.1운동, 그 다음에 손병희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을 하면 약 363건의 독립운동 관련 인물, 사건, 장소, 유적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천도교는 23개의 이 콘텐츠가 검색이 되고 3.1운동 관련해서는 5개, 손병희 선생과 관련해서는 9개의 콘텐츠가 검색이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동영상 자료와 사진 자료들이 좀 검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3.1운동 전자문화지도의 이제 그 구축 사례로서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서울맵이라고 하는 곳이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지도에 빽빽하게 소개되어 있는 이 아이콘들이 전부 다 3.1운동 그 관련한 그런 그 현장들을 소개하는 그런 그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콘들을 검색을 하게 되면 바로 실제 그 현장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이 스마트 서울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3.1운동 생활 속 현장과 관련된 그런 그 지도입니다. 전자문화 지도인데, 여기에 보시면 3.1운동 현장 버스 정류장, 그리고 독립애국지사 묘역, 독립운동 사적지, 우리 동네 3.1운동가, 이렇게 이 다양한 형식으로 이 아이콘을 통해서 그 위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이 서울시라고 하는 이 공간에 이 옆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독립운동 관련한 그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자문화지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이 서울 지역 중심의 내용과 이런 그 다양한 이런 우이동의 지역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애국지사 묘역들, 망우리 묘역이죠, 여기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들을 볼 수 있고요. 이곳에서 제가 특정한 곳 한 곳만 제가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종강역이 있고요. 뭐 특정한 곳이니까 아무 곳이나 한번 제가 클릭을 해 볼게요. 여기 보면 3.1 독립선언 광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군청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제가 이 버튼을 눌렀는데 태화관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태화관이라고 하는 이 역사 공간에 대한 그 이름인데, 3.1운동 생활 속 현장 중에서 태화관이라고 하는 그 정보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기본 정보로 사적지, 국내 항일운동 사적지라고 하는 이 사적지 분류와 그 다음에 이제 3.1운동이라고 하는 그 계열 분류, 건물로서 남아있다라는 거, 상태, 멸실되었다, 현재는 태화 빌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 기본 정보들, 그리고 이 태화관이 상징하는 그런 그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설명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보기 정보를 통해서 이런 그 지도의 내용이나 그리고 이런 태화관의 지금 현재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전자문화지도 그리고 관련 정보들을 이렇게 텍스트 정보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기타 많은 이런 그 정보들이 이렇게 아이콘을 통해서 3.1운동 현장들을 그리고 독립운동 사적지들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조성한, 이렇게 개발한 이 3.1운동 관련된 이 전자문화지도는 그 천도교나 이 손병희 선생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그 3.1운동 관련된 정보들, 독립운동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자료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것들이 스마트 서울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운동 시간여행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1운동 시위 군중의 이동 경로, 거사 준비 장소, 주요 거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노선을 따라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해 놨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 서울맵 3일 운동 시간 여행을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찾아보셔서 전자문화지도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유용한 측면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전자문화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자문화지도는 아니지만 전자문화지도로 가기 위해서 영상 아카이브의 개념으로 지금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있는 게 천도교에서 천도교 중앙총부 사회문화관에서 구축을 했던 보구간민 발자취 갤러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지역을 갤러리로 1관, 2관 설치해서 지금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크라스키노부터 시작해서 하바롭스크까지 연해주와 하바롭스크, 아무르주까지 특히 우리가 이제 연해주 시베리아 일대라고 보이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독립운동의 여정들을 사진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전체 634건의 사진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용성과 그리고 길림성, 흑룡강성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 지역에 대한 그런 그 독립운동 유적지뿐만 아니라 이 상해, 북경 그리고 임시정부 이동 경로를 따라서 살펴볼 수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들을 사진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약 209건의 사진 자료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은 역시 보구간민 발자취 갤러리를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소개해드린 이러한 이 전자문화지도의 여러 가지 그 형태들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독립운동 유적 또는 손병희 선생 독립운동 전자문화지도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은 좀 이해를 할 수 있거나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보였던 그런 그 전자문화지도의 기획에서 구축의 단계까지의 그 일정을 염두에 두고 제가 구글 맵을 활용해서 전자문화지도의 제작의 그 순서들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께서도 구글 맵에 들어가셔가지고 구글 내지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입력을 하면 구글 지도에서 구글 맵에서 내 지도를 만들 수 있는 전자문화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내용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구글 내지도에서 이런 여러분 개인 전자문화지도일지라도 만들기 위해서는 사진 자료, 그 다음에 텍스트 정보, 그 다음에 GPS 좌표 정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미리 확보되어 있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조사 연구가 필요하고요. 관련된 자료들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지도를 베이스 맵을 구글 지도로 할 것인지 구글에 또 다른 색다른 지도로 할 것인지 뭐 테마 지도를 이제 만드는 거죠. 거기에서 실제 이렇게 조사됐던 내용을 가져와서 입력하고 수정 보완하는 단계를 계속 거치다 보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도의 구축들이 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저장해서 파일로 추출을 하면 여러분들이 실제 SNS를 통해서 앱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역시 그러한 지점들을 구글 내지도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활용을 해봤는데 제가 동학기획 및 동학지도자 행적 연구를 하면서 GPS 좌표를 찍고 트랙을 체록하는 과정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하는데 이러한 지역들 지금 지도에 보면은 뭐 실핏줄처럼
보여지는 저런 자료들이 다 GPS 좌표를 통해서 제가 다녔던 우리 여기 답사팀들과 함께 다녔던 곳입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 사적을 의암 손병희 선생 독립운동 사적들을 GPS 좌표로 채록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손병희 독립운동사적 문화지도를 제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6쪽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논문 자료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앞서 보여드린 서울시의 그 스마트 서울맵의 그 전자문화지도처럼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구글 내지도에서 제공하는 이 데이터량을 참고해서 미니로 제작을 해본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자료를 옆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동로 같은 경우도 제가 전자문화지도로 만들어 본 사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소개는 그냥 이런 것들도 있다. 당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동로 전자문화지도를 치시면 여기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매우 한정적으로 구글 정보가 5메가밖에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5메가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만든 거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 사진과 텍스트, 동영상 중심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도 역시 손병희 독립운동사적 문화지도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그 내용들인데 주로 이제 앞서 자료에서 소개해드렸던 서울 지역의 20몇 곳의 의암 손병희 그리고 천도교 동학 이 서울 지역 그 행적들을 조사해서 이렇게 그 위치 비정을 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손병희 독립운동사적 문화지도를 구축한 그런 그 지도, 구글 내지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종로와 중구 지역에 산재한 이 독립운동 사적, 특히 이제 손병희 선생의 독립운동 사적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아이콘을 통해서 옆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 관련된 유적들의 현장들, 위치들이 이렇게 GPS 좌표점과 그리고 루트를 따라서 보여질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 우이동 수유리 일대의 봉황각이나 손병희 선생의 묘역이나 이런 지역들도 지금 봉황각, 그 다음에 손병희 선생의 묘역 이런 지역들도 바로 같이 이제 구축을 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그 내용들을 뭐 한 군데 정도만 살펴보죠. 네. 여기 보시면 많은 이제 유적들 중에서 제가 천도교 중앙청부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천도교 중앙청부 보면 천도교 중앙청부 수은회관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받았고요. 제목을 달았고요. 여기에서 관련된 내용들로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로 중앙정부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동경, 북위 좌표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좌표점은 제가 GPS 좌표 기록을 체록을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위치가 비정이 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그 위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GPS 정보라든가 이런 텍스트 정보가 기본적으로 수은회관 그리고 천도교 중앙청부의 역할이나 의미들을 소개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진들도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여기서는 사진을 이제 두 컷을 넣습니다. 외곽에서 본 중앙청부의 그런 그 대교당과 수은회관의 모습이고요. 앞에서는 이 건물 앞에서 사무실 앞에서 보이는 이 대교당의 모습과 중앙청부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렇게 그 수정하는 그런 그 기능을 통해서 추가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고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 여기서 사진을 추가를 한다거나 이미지 뭐 구글 내에 있는 이미지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올리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관련된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주소만 드래그해도 영상이 보여진다든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서 이 내용을 살펴본다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전자문화지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 전자문화지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 유적들을 사진과 동영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 영상 이미지와 텍스트 기본 정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그 역사 공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문화 해설사들이 이러한 이 전자문화 지도를 가지고 현장에서 해설 활동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런 전자문화 지도 구축을 하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전자문화 지도가 왜 이러한 이 답사 활동에서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런 특정한 이 콘텐츠, 역사 기행을 준비하는데 문화유산 해설하는데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동학문화 해설사가 3기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거의 다 빠진 지역이 없이 거의 다 해설사분들이 교육에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전자문화지도도 이런 동학문화 해설사들이 현장에서 현장 해설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그리고 해설사들이 효과적인 해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점들을 첫 시간에도 얘기했고 두 번째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효과적인 해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주요한 매개들, 보조 자료죠. 이런 전자문화지도도 여러분이 늘상 갖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전자문화지도를 현장에서 직접 구현을 해서 보여줄 수 있고, 참여하는 관광객이나 이 해설을 듣는 사람들 역시 현장에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직접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이 안내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점들은 새로운 이 관광 기법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동학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의 요소로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학문화 해설사의 과정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동학문화 해설사는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그리고 동학천도교와 이런 동학천도교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일정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1차부터 10차에 이르는 이 서울 지역과 이 서울 외의 지역을 답사하는 그런 활동들을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많이 활동을 해왔고요. 지금 현재도 앞으로도 답사를 예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이 천도교 중앙총부나 동학 농민혁명 선양 사업단을 중심으로 답사 활동을 진행하고 동학 기행을 진행을 했지만, 앞으로의 이제 역사 기행이나 동학 기행은 바로 여러분들 동학문화 해설사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이 답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여러 가지 답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동학문화 해설사 과정이 끝나면 동학문화 해설사로서 활동을 하실 때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 동학의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그런 일들에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두서없는 얘기지만 세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동학문화 해설사 과정 끝까지 완수하시고요. 예, 현장에서 같이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